장동혁 대표 모시고 향후 당 수습과 보수 재건 과제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근데 이 경선 초반만 해도요, 김문수 후보가 앞설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았습니다. 네. 대체적으로 우세를 점쳤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본선도 그렇고 결선도 그렇고 1위를 하셨습니다. 네. 왜 그런 것 같으십니까? 결국 전당대회 과정에서 우리 당원들이 왜 국민의힘을 떠나게 됐는지, 그리고 어떤 점에서 실망을 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우리 당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 상황이나 또 유불리에 따라서 그 입장을 바꾸지 않고 선명하게 그 입장들을 견제하면서 전당대회를 치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당원들께서 저에게 표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당원들이 표를 줬다. 그러니까 이 당내에 의견은 모아졌습니다만 네. 실제로 이 전체적인 지지율을 보면은 대선 패배 이후에 상당히 정체돼 있고 오히려 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당원들의 뜻만 가지고 국민의 마음을 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전당대회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뭐 여러 논란도, 특히 이제 과거의 일을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서로 논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당대회가 끝났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과거에서 빠져나와서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이 뭉쳐서 이재명 정부를 견제하고 더불어민주당, 여당을 견제하는 역할, 그러면서 유능한 정당의 모습을 보여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민생을 해결하는 민생 정당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저희들이 중도 민심도 얻어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근데 일단 당내 수습도 최우선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뭐 당내 갈라진 부분들을 합쳐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네. 대표님은 취임 일성으로 뭐라 그러셨냐면 자유우파 시민들과 연대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걸 밖에서는 윤 어게인 아니냐. 당의 일정한 노선, 그러니까 우측으로만 가는 노선에 너무 동조하시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저는 뭐 어떤 특정인을 두고 그분들이 함께하는 어떤 분들을 지칭한 적도 없고요. 뭐 윤호견이나 어떤 분들을 지칭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저는 우리 당을 사랑하고 우리 당을 지켜오신 분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에 뜻을 같이 하는 모든 분들이라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생각이 좀 다를지라도 우리가 지금 107석의 적은 의석으로 거대 여당과 맞서고 이재명 정권과 싸우려면 그런 뜻을 같이 하는 모든 분들과 힘을 합쳐야 된다. 우선 원내가 구심점이 돼서 싸워야 되지만 원내 당협위원장들까지도 아우르고 우리 자유우파 시민까지 전부 다 아울러서 싸워야 된다. 뭐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우른다는 것과 좀 반대되는 뜻이 좀 있는 네,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조경태 의원에 대한 지적이라든지 네. 또 당내에 이 내부 총질하시는 분들은 당을 떠나야 한다 이런 말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네. 뭐 이게 이제 대체적으로 친한계를 지칭한다 이렇게들 알고 있을 텐데요. 그럼 한동훈 전 대표에게도 출당 요구하실 생각이십니까? 저는 뭐 어떤 계파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도 없고 특정인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도 없습니다. 다만 원내에 있거나 아니면 예를 들면 당의 지도부에 있거나 결국은 당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의결권을 가진 분들이 내부 분열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 당 밖에 생각이 조금 다른 분들이 있다. 그런 분들까지 아우른다고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원내 의원 몇 명이 우리 당론과 다른 입장을 취하게 된다면 우리가 탄핵 국면에서 본 것처럼 우리 당의 10%도 안 되는 분들이 결국은 우리 당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버리거나 당을 위기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원내에서 계신 분들이 당론과 배치되는 방향으로 간다 아니면 우리 당의 기본적인 방향과 다른 생각을 하면서 계속 내부 총질을 한다는 것과 밖에 계신 분들 중에 우리 우파 시민들 중에 어떤 분들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조금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이나 우리 당의 생각과 다른 입장을 취한다. 그것과는 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밖에 있는 분들은 생각이 사안마다 좀 다르더라도 함께 모여서 함께 뭉쳐서 싸우는 대열에 함께 갈 수 있지만 원내에서 계속 당을 위험에 빠뜨리거나 당론을 어기는 분들은 저는 결단을 하고 가는 것이 오히려 밖에 있는 우파 시민을 결집하는 데도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헌 저지선 무너져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저는 개헌 저지선을 지키기 위해서 107명이라는 숫자를 네. 붙잡고 있는다 하더라도 그 107명이 결국은 단일 대우로 뭉쳐 있는, 그래서 우리 당이 어떤 결정을 했을 때
그 방향대로 같이 가줄 수 있는 107명이어야지 탄핵 때처럼 그중에 8명, 9명이 결국 다른 결정을 해버린다면 저희는 결국은 우리 당이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 오히려 우리 당의 숫자가 98명밖에 되지 않는다, 99명밖에 되지 않는다면 그거에 맞는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07명을 있기 때문에 107명이 다 함께 뭉쳐서 같이 가줄 거라고 생각하고 어떤 전략을 세웠는데 나머지 의원들이 예를 들면 8명, 9명이 다른 방향으로 가버린다면 우리 당은 예상치 못했던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자, 중도 확장 어차피 해야 되잖아요. 네. 지방선거 당장 닥친 당면 과제인데 네.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저는 중도 확장은 우선 야당인 저희들에게 이번 대선에서 보여주신 민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그래도 계엄 탄핵이 위해 42%의 지지를 보내주셨고 그 당시 이재명 후보에게 과반을 주지 않은 것은 저희에게 야당의 역할, 여당을 견제하고 이재명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는 역할을 하라고 맡겨주신 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야당으로서 역할, 이재명 정부를 견제하고 거대 여당을 견제하는 기능, 그러나 단순히 견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국민들이 더 공감할 수 있는 정책 대안도 제시하면서 네. 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책 정당, 민생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그런 시스템 하에서 네. 우리가 제대로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혁신의 시작이고 중도 민심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악수도 안 한다 그럽니다. 여당에 대한 스탠스는 어떻게 잡으시는지? 저는 정치를 포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정치를 복원하고 서로 협치하려는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로 본다면 힘의 균형이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는 절대 협치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 힘의 균형을 맞출 때에만 진정한 협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힘의 균형은 결국 민심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국민에게 먼저 다가가고 더 가까이 다가가고 국민의 목소리를 더 담아내서 우리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진다면 네. 그래서 거기에서 힘의 균형이 맞춰진다면 그때서야 비로소 협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이 악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왔으면 합니다. 예, 꼭 고생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